자, 때는요 1545년 8월 22일 12살의 어린 왕 명종이 즉위한 지 이제 막 한 달 반이 흘렀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날 갑자기 조정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이 4명의 대신이 뭔가를 단단히 각오한 듯 명종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말하네요. 국가에 큰일이 있으니 대신들을 모아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대신까지 모여들어 그 회의 장소에 발이 길게 늘어지고 그 뒤로 한 왕실 여인이 앉게 됩니다. 바로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였습니다. 12살인 명종이 즉위한 후 대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시 문정왕후는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문정왕후를 주축으로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대신들은요 입을 모아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님은 대행대왕께서 동궁으로 계실 때부터 간특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죄를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님이라는 자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유님은요 당시 형조 판서로 이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문정왕후의 가장 큰 적이었죠. 명종이 왕이 되기까지 바로 이 유님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거든요. 아, 방해를 했구나. 그런 유님을 벌하라는 대신들의 주장을 듣던 문정왕후, 유님을 먼 섬으로 유배 보내라. 자, 그런 유님의 처벌은요 조선에 불어닥칠 피바람의 서막이었습니다. 바로 을사사화입니다. 당시 문정왕후가 정적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사건이었죠. 이 을사사화는요 당대 조정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죠. 수십 명 넘게 숙청이 되면서 조선 조정의 판도를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격변을 가져온 이 을사사화의 시작점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정난정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인물. 맞습니다. 네. 자, 이 정난정은요, 이 을사사화에서 아주 결정적 역할을 하죠. 아니, 대체 일개 첩인 정난정이 어떻게 조선을 뒤흔든 정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을까? 을사사화에 불을 당긴 정난정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시간을 돌려서 중종이 재위하던 1510년대 말로 한번 가봐야 합니다. 사실 이 정난정이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떻게 윤원형의 첩이 됐는지는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록에 남은 정난정의 단서로 그녀의 삶을 추측해 볼 수 있죠. 자, 먼저 당대 실록에 적힌 그녀의 수식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첩. 천첩 정난정. 아, 천안. 오! 진짜 천안첩. 맞습니다. 즉 천인 출신의 첩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첩에도 신분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양인 출신의 첩, 양첩이 있고요. 그보다 하대받았던 천인 출신의 천첩으로 나뉘었거든요.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정해져 그러니까요. 있구나. 그렇다면 정난정의 부모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정난정을 천첩이라고 했을까요? 자, 윤원영은 젊었을 때 딸 김씨와 결혼하여 여러 해를 함께 살았는데 정윤겸의 서녀 정난정을 얻었다. 일단 서녀는 어머니가 양인 신분의 첩인 경우 그 자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윤겸은요 당대 권세가 대단했던 무관이었습니다. 중종 반정 때 공을 세운 공신이자 종이품인
절도사를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그럼 천첩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 그런데 정난정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윤원영의 첩 정난정은 영비의 소생이다. 영비가 뭘까요? 군대. 군. 오, 좋아요. 오. 군의 노비? 군영의 노비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정난정은 무관 정윤겸과 군영 노비 출신 첩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정난정은 천첩이라고 불리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아마도 정난정의 아버지가 먼저 속량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난정의 어머니가 양인이 됐죠. 양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정난정은 서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윤원영의 양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난정을 비판하는 양반들은 첩 자체도 굉장히 천시한 데다가 또 정난정의 어머니가 노비 출신임을 강조해가지고 정난정을 천첩이다 이렇게 아마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기록한 사람들은 어쨌든 조금 더 안 좋게 어쨌든 기록을 그렇지. 하기 위해서 이제 천첩이라고 이렇게. 원래 맨 처음에는 이거였어. 아, 이거였어. 뭐 하면서 그냥 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정난정은 천한 첩의 딸, 천인의 핏줄이란 그 꼬리표를 이 떼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것만 봐도 이 정난정이 늘 신분 때문에 양반들로부터 차별받거나 손가락질 받았겠구나. 이거 짐작이 가시죠?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정난정은 어떻게 배경이 남다른 윤원영을 만났을까? 유현영이 이제 문정왕후의 그 동생. 그렇죠. 막내 동생. 그렇죠. 그렇죠. 왕과. 시생 황감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사옵니다. 게다가 누나가 중종의 아내 문정왕후가 되면서 왕실 외척가유였습니다. 아니, 근데 정난정이 그런 윤원영의 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뭘까? 정난정 인생에 큰 전환점이 찾아온 건 10대 후반이라고 합니다. 명종대 어숙권이라는 인물이 쓴 패관잡기란 글에 따르면요, 정난정을 두고요 기생 출신의 첩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원영이 기방에서 기생 정난정을 보고 한눈에 반해 첩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난정이 진짜 기생이 됐던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기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게 들리고 드라마틱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정난정은 정윤겸의 딸이었었죠. 또 한편으로 정윤겸은 굉장한 무신 집안이었기 때문에 윤원영이 자신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난정을 첩으로 맞아들인 것 같습니다. 아, 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제 생각은 오히려 정난정이 신분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어서 아. 첩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오. 그리고 몇 년 뒤 이 정난정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아이를 낳나요? 아이고, 좀 더 가야죠. 남자아이를 낳았죠. 아들. 맞습니다. 정난정이 첩으로 들어왔을 때 집안에는요 정실 부인 김 씨가 있었습니다. 윤원영이 10대 때 얻은 조강지처였는데요. 아쉽게도 이 둘 사이에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정난정이 아들을 떡하니 윤원영 품에 안겨준 겁니다. 야, 와. 또 그렇게 또 딱. 예. 아이만 낳으면 끝인데. 그러니까요. 조선시대에 네. 아들은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들을 낳으면서 그 집안에서의 위세도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처녀로도 서럽게 살았잖아요. 근데 좋은 집안에 아들까지 낳고 사랑을 받으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래서 그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했을 거예요. 그런 정난정은요, 또 누군가의 마음에 아주 쏙 들게 되죠. 윤원영뿐만 아니고요. 바로 그 윤원영의 누나 누구? 내 안 그래도 너를 한번 불러드리고자 하였느니. 난정아, 문정왕. 문정왕후까지. 문정왕후까지. 진짜? 자신의 동생의 아들을 낳아준 정난정이에요. 우와. 예. 자연히 집안에서 당당해지고 첩의 딸일 땐 못 누린 걸 이제서야 다 누리게 됩니다. 호화로운 재물, 비단 옷, 그리고 노비까지 거느릴 수 있었죠. 정말 정난정은 그야말로 꿈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